자, 일단은 저하고 여름방학 설명회 때 보신 분들이 저는 상당수 계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저희 여름방학에 제가 빨리 신청하셔서 우리 여름에 한 바퀴 돌리고 겨울에 돌려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름방학 저희 반은 무사히 5반이 다 개강을 했어요. 사실 5반이 적죠. 제 기준은 적어요. 왜냐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내신반이 추가로 또 3반이 열려서 5주 동안 수업을 했거든요. 걔네들도 전부 마감이 됐기 때문에 실제 예비고1반은 5개가 돌아갔어요. 통합사회가 4반, 그리고 한국사가 1반. 자, 근데 문제는 어머님 자녀하고 똑같은 지금 예비고1 중3인 거예요. 근데 어머니 궁금하시죠? 아니, 걔는 도대체 뭐 어떻게 했길래 여름방학부터 이걸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궁금하실 텐데요. 여름방학부터 하는 게 실은 정석이 맞아요, 어머니. 그래서 저희 그냥 개강을 뭐 3명, 5명 이런 게 아니라 저희 지금 여름방학에 듣고 있는 애들 합하면 이미 수백 명이죠. 자, 근데 겨울방학은 또 달라요. 작년 겨울방학에 저희가 1월에도 개강을 했고 2월에도 조기 내신반이 개강이 됐는데요. 그거 다 빼고 11월에 개강한 반 요것만 합해서 저희 1000명 넘어간 거예요. 근데 어머니, 지금 저 어머님 리액션 너무 좋아요. 막 이러셨잖아요. 예, 그게 사실은 정답이에요. 왜 정답이냐면 이거의 뜻은 어머, 국영수도 아닌 주제에 통합사회인데 어쩌자고 1000명이 넘었니? 이거잖아요. 그죠, 어머니? 자, 요거에 대한 답을 정확히 내실 수 있으면 어머님은 오늘 설명해 오신 보람이 있으실 겁니다. 자, 일단 제가 제일 먼저 해드려야 되는 얘기 첫 번째. 도대체 통합사회라는 게 뭔데요? 자, 요거는 아직까지도 어머님들 중에 통합사회 뭔데요? 많이들 물으세요. 그리고 사실은 어제 고1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그 고1 설명회 하면서 끝나고 나서 이제 교육 입시 전문가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저희 회사의 본부장님이기도 하시거든요.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도 대치동은, 그래도 목동은 좀 나아요, 어머니. 무슨 뜻이냐면 여기는 강사가 굉장히 종류가 다채롭고요. 과목도 사실은 잘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 여기 오신 거잖아요. 이게 맞아요. 사실은 외곽으로 나가면요, 어머니, 통합사에 들으라는 말을 아예 안 해요. 이유가 뭘 것 같으세요? 강사가 없어요. 통합사에는요, 어머니, 사탐 전 과목을 다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런 강사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그걸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솔직히 얘기하면 전부 대치동에 와 있어요. 그래서 아예 지역학원들은요, 방학 때 통합사회 하란 말을 안 해요. 이유는 강사 없어서. 지방으로 가면 더 심해요, 어머니. 제가 받는 제안 중에 하나가 지방이에요. 선생님 와서 하루만 수업하고 가면 호텔비 항공료 다 주고 얼마 이렇게. 근데 못 가요. 못 가는 이유는 거기 하루 갔다 오고 나면 여기 수업 다음날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어머니. 그죠? 사실 제가 제주도랑 부산은 좀 땡기긴 했어요. 근데 어쨌거나 그거는 지역학원에선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어머니 절대 학원이 하는 모든 말을 너무 죄송해요. 저도 학원 강사지만 최소한 정보에 관한 하나는 어머니가 선별해서 들으셔야 돼요. 이런 말은 일단 믿지 마셔야 돼요. 어머, 이걸 왜 지금부터 시키세요? 입학해서 하면 다 돼요. 어머니, 그게 다 됐으면 지금 우리 아이들은 모두 전국 1등 하고 있어야 돼요. 그죠? 이게 입학하고 다 된다. 절대 다 될 리 없잖아요. 근데 우리 귀에 너무 달콤하죠. 그래, 입학만 하면 다 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국영수만. 요건 아니에요, 어머니. 자, 그래서 일단 통합사회, 여기도 나와 있지만 지금까지 화면 너무 많이 보셨죠? 그래서 제가 일단 아날로그로 돌아가서 먼저 요거 해드리고 화면으로는 복습을 할게요. 통합사회는요, 어머니, 이거 하나만 어머니께서 주의하시면 돼요. 자, 초등학교 6년 동안 우리 아이가 막 사회를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중학교 3년 우리 아이는 그냥 사회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어머니가 우리 애는요 최소 9년 동안 사회를 했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이게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다 통합이 되면 그게 통합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는 잘할 수 있겠죠? 이렇게 물으세요. 어머니 일단 두 번째 틀린 거를 제가 짚어드리자면 첫 번째 틀린 거는 요거예요. 우리 아이는 열심히 안 했고요. 여기선 그냥 했잖아요. 그냥도 안 했어요, 어머니. 왜냐면 이게 어머니하고 너무 달라요. 아니, 저랑 뭐가 다른데요? 어머니는 그 이름도 유명한 주입식 암기교육 세대이세요. 그래서 어머님들은요, 기본으로 깔고 있는 게 있으세요. 아닐 것 같으시죠? 1박 2일이에요. 3시는 새끼예요. 경제예요, 어머니. 아담, 뒤에 뭐가 나오죠? 스미스, 이거 지금 다 스미스게 나오잖아요, 어머니. 보이지 않는 뭐죠? 손이에요. 어머님들은 자동으로 보이지 않는 손 이렇게 되세요. 우리나라는 동고, 서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머니. 이게 맞아요. 근데 우리 애들은 아니에요, 어머니. 아담은요, 2부 나와요. 보이지 않는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돼요.
어머니 너무 죄송한데 얘네는요 신인류예요. 얘네가 신인류가 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머니께서 어머 왜 우리 애가 신인류예요? 저랑 똑같은 제배로 나온 제 자식인데 얘 대한민국 국적이에요. 어머니 얘네는요 어머니랑 다른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그 이유를 제가 알려드릴까요? 첫 번째 얘네는요 어머니 한글 전용 세대예요. 이거 어머님들이 너무 많이 잊어버리세요. 한글 전용 세대예요. 어머님들은요 너무 쉽게 쓰는 일상적인 용어가 얘네한텐 전부 통함기를 해야 되는 영단어 같은 존재인 거예요. 방금 제가 동고서저 얘기했잖아요. 어머님들은 대부분 지금 까먹으셨어도 자 우리나라는 경동성 요곡으로 만들어진 동고서저의 지형이래요. 지금은 낯서세요. 근데 어머님들은 제가 해석해드리잖아요. 금방 따라오세요. 어머니 동쪽으로요 기울어지는 경사지는 성지를 가지고 볼록하게 계곡이 솟아올랐대요. 그래서 동쪽은 높고 서쪽은 낮아요. 어머님들은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하시잖아요. 애들은 이게 안 돼요. 근데 얘네는 문제. 지금 우리나라 단어의 75% 이상은 다 한자인 거 알고 계시죠? 근데 그 75%는 국영수 기준이고요. 통합사회 한국사는 전문 용어의 85% 이상이 전부 다 한자예요. 제가 나중에 잠깐 말씀드릴 텐데 막 배우다 보면 레몬 딜레마가 나와요. 어머 그것도 외국말이네요. 그죠 어머니? 레몬 딜레마 외국말이죠? 근데 레몬 딜레마 정의는 더 끝내줘요. 분명히 한국말이에요. 지금 제가 하는 말 알아들으실 수 있나? 어머니가 한번 보세요. 시장에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공급이 돼가지고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이래요. 이게 레몬 딜레마예요. 어머니 지금 제가 하는 말 알아들으시겠어요? 근데 분명히 다 우리나라 말이죠. 선생님 구축하다. 구축 어머니 어머 신축 구축 이거 아니고요. 구축하다 뭔가를 막 만드나 봐요. 거기까지 하셨으면 어머니 굉장히 어휘력 뛰어나신 거예요. 구축하다가요 사전에 네 번째 뜻이에요. 내쫓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말 쓰나요? 안 쓰죠. 우리도 안 쓰는데 우리 애들은 쓸까요? 아예 안 써요 어머니. 근데 얘네 이게 수두룩 뻑적으로 나와요. 어머니 얘네요 위헌 법률 심판 위헌 법률이 뭔지 알게 뭐예요? 헌법 소원 심사 전부 다 한자예요. 자 이게 그래도 국가가요 애들 비위 많이 맞춰줬어요. 국사 시간에 어머님은요 횡혈식 석실고분 막 이런 거 생각나시죠? 그래서 어머니가 국사 싫어하신 거예요. 얘네는요 국가가 쫙 바꿔줬어요. 어머 횡혈식 석실 고분을 어떻게 바꿔줘요? 횡혈식 가로식, 석실, 돌방, 고분은 무덤. 그래서 가로식, 돌방, 무덤이에요. 끝내주죠 어머니. 떼내면 뗀석기고요. 갈면 간석기예요. 너무 좋죠. 우리는 타제석기, 마제석기였잖아요. 어머 그 정도면 해볼만 하네. 딱 거기까지가 끝이에요. 더 이상 어떻게 바꿔줄까요? 개축옥사를 뭐라고 불러요 어머니? 개유정남 뭐라고 할까요? 갑신정변은 그냥 갑신정변이에요. 결론은요 얘네 한글 전용 세대여서 한자가 엄청나게 취약해요.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얘네한테 어머 왜 우리한테 신인류라고 하셨나요? 두 번째는요 얘네는 어머니 너무 죄송해요 코로나 베이비예요. 그래서 어머니 아시죠? 어머님도 겪으시잖아요. 엄마 나 머리 아파. 옛날 같았으면 이놈아 학교 가서 죽어라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지금 어머님들은 머리 아파? 그러면 오늘 쉴까? 영상 수업이 있지 않니? 그쵸? 어머님 다 아세요. 현장에 나와야 효과 있는 거 다 아세요. 그런데 어머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어머 아파? 가지마 영상 수업. 그리고 우리 아이는 그 영상 수업을 되게 영상 감상하듯이 보죠. 그죠? 그것도 어머니가 막 닥달하면 3시간 만에 끝나요. 어머니가 닥달 안 하시면 3일도 가고 4일도 가고. 그리고 어머니는 속이 터지실 거예요. 왜요? 문을 열까 말까 엄청 고민하셨죠. 그죠? 그래서 일단 열었어요. 열면 안 돼요. 열면 그건 전쟁의 시작이에요. 하지만 어머니 도저히 못 참고 여셨죠. 그랬더니 어떻게 하고 있죠? 책상 앞에 앉아있는데 기대고 있거나 엎어져 있거나 아니면 침대에 누워서 관람 중이죠.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안 되니까 어머니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야! 너 그거 뭐야? 이렇게 애가 뭐라고 얘기해요? 엄마 방금 누웠다고요. 방금 그 전까지 앉아 있었다고요. 그거 어머니 못 막으세요. 근데 여기서 더 큰 문제 있어요. 걔는요 지금 그 영상을 잘 듣고 있다고 해도 최소 1.5배속이에요. 얘네 1배속으로 안 들어요 어머니. 그게 코로나가 남긴 엄청난 부작용이에요. 그래서 여기로 들으면 여기로 나가요. 들었던 거 복습할 땐 1.5배속 괜찮아요. 그런데 새로운 강의는 1.5배속 하면 남는 게 없어요 어머니. 자 그래서 얘네 코로나 베이비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머니 너무 죄송해요. 배경 지식이 전무해요. 지금 여기 어머님들 아실 거예요.
어떻게 우리 아이가 책을 너무 많이 봐서 눈 나빠질까 봐 고민돼요. 이런 어머니 계시면 그 어머니한테 우리 다 같이 한 대씩 때려드려야 돼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 고민이에요. 옛날엔 간혹 있었어요, 어머니. 그죠? 그런데 요즘에는 아예 없는 거 아시죠? 요즘에 눈 나빠지는 이유는 절대 책이 아니에요. 전부 유튜브예요. 그래서 이거 세 가지 때문에 사실상 얘네는 지금 보는 이때 공부를 안 했어요, 어머니. 그리고 유일하게 어머니가 시키신 건 뭐 있죠? 박물관 견학 보내셨죠, 그죠? 화폐박물관, 기차박물관 엄청 보내셨잖아요. 띵! 이거 사진 왔죠? 네, 그걸로 끝이에요, 어머니. 어머니에게 너무 아름다운 추억의 한 조각이 만들어졌고요. 이걸로는 수능을 절대 못 봐요. 그래서 결론, 그래도 통합사회는 이렇게 올라와서 만들어졌으니까 우리 애가 하겠죠? 자, 어머니 여기서 이제 우리가 비밀을 하나 풀어야 돼요. 반주원, 너 뭔데? 어머니 저 방금 뭐 했는지 아세요? 날파리 잡았어요, 여기서. 별거 다 해요, 어머니. 소림사예요, 거의. 지금요, 어머니. 제가, 반주원, 왜 너만 혼자 다 해먹어? 아주 훌륭한 지적이에요, 어머니. 자, 우리 첫 번째 질문 아직 해결도 안 했는데 두 번째 질문 같이 나갈까요? 통합사회 반주원, 넌 어쩌다가 너 혼자 다 해먹게 되었니? 어머,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네, 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머니. 통합사회가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들어온 게 2018년 고등학교 1학년이 최초예요. 자, 그런데 2018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안 빼고 저 혼자 마감하고 있어요. 저 혼자 1000명 넘어가요, 어머니. 2등이랑 차이 너무 많이 나서 2등이 누군지 기억도 안 나시죠, 그죠? 네, 저 혼자 다 해먹고 있어요. 어머니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머 국가가 저 너무 좋아하나 봐요. 통합사회가 수능 과목이 됐어요. 와 신난다. 자 그런데 사실은요 여기까지가 좋은 게 아니고요. 그 전에 저는 엄청 강사 세월이 길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 중에 간혹 아주 간혹 제 비밀을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너무 좋은 게 입이 무거우세요. 너무 좋아요 어머니. 저 메가스터디가 생길 때 이미 강사였어요. 근데 그것도 145태 때 강의한 거 아니에요, 어머니? 저 메가스터디 대표 강사 출신이에요. 그냥 강사 아니고 대표 강사. 메가스터디의 사탐이 9개 과목을 제가 수업을 했는데요. 그때 사탐이 11개 과목이었어요. 그때 9개를 제가 수업을 했고 각각이 전부 다 메가스터디 각 과목 3등 안에 들어있었어요. 저 EBS, 저 고려대학교 역사교육과 나왔거든요. 근데 EBS는 국가가 인정해줘서 저 사회문화 가르쳤어요. 고3 애들. 그렇다면 저는 제가 정말 전 과목 다 할 수 있는 건 이미 증명이 된 거죠. 그 얘기를 왜 여기서 꺼냈냐면 통합사회는 여기서 올라온 과목이 아니고요. 하늘에서 떨어진 과목이에요. 자, 지금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애들까지는 사회탐구가 살아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게 몇 개죠? 9개예요. 자, 그 9개 과목, 어머님들 다 부르실 필요 없어요. 사회문화라는 과목도 있고, 생활과 윤리도 있다더라. 지리는 세계지리, 한국지리 다 있대. 이렇게 해서 9과목 알고 계시죠? 그 사회탐구 9개 과목한테 국가가 2015년에 처음으로 말을 시켰어요. 내가 2018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에 통합사회를 신설할 건데, 요거는 걔가 문과든 이과든 예체능이든 상관없이 대한민국에서 고등학교 1학년만 끝났으면 요 정도의 사회과 지식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 걸 뽑을 거다. 그러니까 너네 9개 과목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한번 과목마다 던져봐. 그래서 2015년에 교육과정 개편하면서 얘네가 중요한 걸 쫙 번졌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통합사회예요. 그래서 통합사회는 2015년에 처음 만들어져서 2018년에 처음으로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이 시작을 한 거예요. 제가 이 배경을 왜 알려드리냐면 간혹 어머님들이 실수를 하세요. 선생님, 우리 애가요 지금 중3인데 지금 고1 애들, 그러니까 우리 애보다 한 살 많은 애들부터 교육과정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통합사회가 기껏해야 2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게 쉽겠죠? 이러세요. 통합사회 지금 10년 차예요, 어머니. 어머니 자녀는 10년 차에 접어드는 과목을 문제 풀어야 되는 거고요. 이미 웬만한 나올 만한 문제는 다 나왔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통합사회란 이름 이게 처음 아니에요. 제가 이전에 메가에서 고3 가르칠 때 제 강좌 이름이 통합사회였어요. 아니 왜요? 한 명의 강사가 여러 과목을 동시에 수업하잖아요. 그래서 저하고요. 그 당시에 메가스터디 대표셨던 손주은 선생님이 통합사회란 이름을 이미 썼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에 통합으로 사회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 공식적으로 인정이 된 건 제가 볼 땐 둘이에요. 하지만 절대 제가 손주은 선생님 나이는 아니에요. 근데 손주은 선생님이 워낙에 연로한데 대성공을 하셔가지고요. 그분은 절대 다시 강의하러 안 오세요.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에 고3 애들 거 전 과목 사탐 다 가르쳐 본 사람은 이제 하나 남았네요. 어머니, 저예요. 잘했죠? 그래서 중요한 건 저 지금 이거 하고 있잖아요. 아까 앞에 계신 여자쌤들 이제 쭉 나오셨죠? 딴 학원 가도 많이 보실 거예요. 대치동에 있는 여자쌤들은 제가 볼 때 둘로 나뉘어져요. 반주원을 좋아하는 사람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근데 좋아하는 분들의 특징은요. 대부분 다른 과목 쌤들이세요. 그분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저도 사실은 그 부분은 사명감을 느껴요. 그게 뭐게요? 제가 대한민국 여자 강사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있어요, 어머니. 이거는 진짜 저한테는 자부심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 드리는 진짜 이유는요. 지금 보는 통합사회는 사실 나이 어리고 경력이 짧으면 가르치는데 한계가 생겨요, 어머니. 이거 전부 다 검증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과목 못 가르쳐요. 아, 그렇다면 통합사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셨네요? 그럼 어머니 자동으로 아시게 되는 거 있어요. 통합사회는 난이도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당연히 어렵죠. 고3 선택 과목이 뭉쳐져서 만들어졌죠. 단원이 10개인데요. 단원 하나하나가 전부 다 사탐 과목이 딱 다르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 안에 9과목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 교사가 한 명만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학원은요, 저 같은 사람도 있어요. 학원은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혼자 여러 과목을 해도 되고 심지어 의대인데 의사 면허증도 있는데 집어치고 강의하러 나오는 사람도 있고 여긴 정말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애들한테 인정만 받으면 돼요. 수업이 잘 되고 적중률이 높으면 돼요. 그죠? 그런데 학교는 아니에요. 전공이 아닌 걸 마음대로 가르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어머니. 그런데 질문, 대학의 통합사회 전공학과는 있다 없다? 네,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은요.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는 여러 과목의 선생님이 본인의 전공되는 단원에만 들어오세요. 그러면 학교에서 최소한 3명, 4명의 통합사회 선생님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까요? 10개 단원이에요, 어머니. 통합사회예요. 1단원이 있네요. 요거 관점 배워요. 2단원이 있네요. 행복에 대해서 얘기해요. 3단원이 있어요, 어머니 이렇게. 근데 이건요. 그냥 빼박이에요. 어머니가 배우셨던 한국 지리에다가 세계 지리가 샥 가미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4단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는 아예 통으로 고3 사회문화랑 단원 하나가 똑같아요. 요거 문화에 대해서 배워요. 이런 식으로 쭉 나가서 이제 10개 단원이 다 어떤 형태로든 교집합은 있을 수밖에 없죠, 어머니. 그럼 질문이에요. 학교 선생님이 자 1단원과 3단원을 동시에 출발하셨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 겹치는 부분이 있네요. 3월 달이 너무 바빠요. 그죠? 3월 달에 애들 수업 바로 시작하지 않아요.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특히 어머니 자녀는 올해 입학하면 3월이 조금 짧을 거예요. 아니 왜요? 얘네 3월 2일 날 원래 입학해야 되잖아요. 보통은. 얘네 3월 3일 날 입학하는 거 아시죠? 어머 왜요? 3월 1일이 눈치 없이 일요일이에요. 그래갖고 3월 2일 날 대체 공휴일이에요. 그게 왜요? 그럼 아이들은 학사 일정에서 하루가 줄어드는 거예요. 어머니 혹시 2년 전에 전 윤석열 대통령이 10월 1일 국군의 날 쉬자 이렇게 갑자기 발표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때 뉴스에 막 난리 났었죠. 학사 일정 땡겨줘 이러면서 학교들이 이렇게 갑자기 발표하면 하루를 메꾸려면 너무 힘들다. 시험 일정을 미루던지 범위를 줄여야 된다. 이게 뉴스에 보도될 정도였어요. 우리 아이들은 이미 하루는 제끼고 들어가요, 어머니.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동시에 막 진도를 나가는데 학사 일정은 바쁘고 3월 달에 열흘 정도는 수업을 안 해요, 학교들이. 그럼 뭐예요? 고등학생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걸 교육해줘요. 예를 들면 노담이 좋아요. 뭐 이런 거. 고딩 엄빠는 출연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거. 자, 그래서 문제는 그거 다 빼고 나니 어머, 진도 나가는 시간이 너무 빡빡하네요. 어머니도 학교 다녀보셨죠? 그럴 경우에 요 부분 선생님들을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외고 선생님 출신이지만 너무 많이 바빠요. 진짜로. 물어보게 되죠. 얘들아, 이거는 2단원 선생님이 가르쳐 주실 거야. 이렇게요. 자, 이제 2단원 선생님이 맡았어요. 와, 더 바빠요. 중간고사 보고 나니까 막 학교마다 뭐 보러볼 게 다 있어요. 수행평가가 막 돌아가요. 그럼 이제 2단원 선생님은 양심적으로 애들한테 물어보죠. 얘들아, 너네 이거 배웠지? 그럼 애들이 아니요. 대답을 하면 좋은데 애들은 절대 대답하지 않아요. 어머니 아시죠? 배웠지? 이렇게. 그럼 배웠다 치고 자, 그러면 배웠으니까 선생님 여기서부터 나갈게. 어머니, 이건요, 누가 잘하고 잘못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교사가 여러 명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한 번도 결석이나 지각을 안 했는데 전혀 배우지 못한 단원이 생기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돼요. 그죠? 이것 때문에 지금 대치동에 있는 모든 통합사회 강사는 전부 다 1인 수업이에요. 그죠? 한 명의 전문가,
공인된 제대로 된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가가 1단원부터 10번째 단원까지 이렇게 빠지는 부분 없이 통합을 잘 시켜서 얼개를 만들어 놔야 비로소 통합이 가능해요. 제가 장담하는데요. 내년 이후가 되면 왜 내년이야?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 2학년이 됐죠. 내년에. 그 겨울방학이 되면 드디어 걔네가 예비고3이 돼요. 그 예비고3이 통합사회 수능 첫 해인 거예요. 그러면 아마 학원에요. 특히 대치동에는 별하별 형태의 통합사회 수업이 다 나올 거예요. 4인 팀도 생길 거고요. 2인 팀도 생길 거고요. 제가 볼 땐 애매한 3인 팀도 생길 거예요. 무지하게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사탐생들 전부 다 이제 그때 되면 이거 해야 되잖아요, 어머니. 그죠? 그런데 그건 고3 문제예요. 우리 아이가 특별히 못하는 단원이 있다. 그것만 듣겠다. 가능하실 거예요. 다만 지금 아이가 예비 고1일 때는 그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어머니. 결국 그거는 지금 보는 학교에서의 소박한 문제를 반복할 뿐이에요. 결론은 완성도 있는 강의를 하는 한 명의 강사가 10개를 통합을 시켜줘야 되고요. 이걸 할 수 있는 완성도 있는 전문가 있는 강사가 저밖에 없어요, 어머니. 그죠? 그래서 결론은요. 지금 보고 있는 이 두 개의 질문을 싹 다 제가 해결을 했네요. 그럼 이제 어머님한테는 제가 여름방학 어머님들한테 엄청 강조했던 건 사실 이제 엄청까지는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볍게만 얘기해 드릴게요. 아니, 그런데 겨울방학에 꼭꼭꼭 우리는 통합사회를 해야 되는 거니? 왜? 그래도 국영수가 더 중요하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어머니, 국영수하고 통합사회는요. 죄송한데 경쟁 과목이 아니에요. 국영수는 그냥 숨 쉬듯이 하셔야 돼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계속 하셔야 돼요. 어머니 알고 계시죠? 근데 통합사회는요. 적정한 타이밍에 숨을 쉬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숨을 미친 듯이 쉬어도 그냥 미치기만 해요. 그죠? 아니 그 적정한 타이밍이 언제니? 그럼 어머니가 제가 말씀드리는 요걸 구분해 주셔야죠. 우리 아이는 지금 중3이에요, 어머니. 그 다음에 얘는 시간이 흐르면 고등학교 1학년이 될 거고요.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된 다음에 엄마, 나 수능 보러 가. 도시락 싸줘.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보고 있는 요 세월 동안 어머니가 그토록 금과 옥조처럼 생각하시는 국영수 요거는 지금 보는 중3 때 이제 하고 계실 거예요. 얘가 고등학교 1학년 입학했어요, 어머니. 수능 보는 진도까지 끝나려면 어머니가 사교육으로 시킨 거 말고요. 학교에서 끝나려면 몇 년 걸리죠? 네, 3년 내내 진도 나가야 돼요. 그래야 수능 보는 진도까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맞죠? 자, 통합사회. 통합사회는 어머니 알고 계시죠? 제가 뭘 압니까? 통합사회 앞에 맨날 붙어있는 말 있잖아요. 한국사 앞에 죽을 때까지 붙어있는 말 있잖아요. 요거 두 개 다 고1 내신 필수인 거 아시죠? 이거 학점 못 따면 졸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 전부 다 고3 수능 필수잖아요. 이 말이 갖고 있는 엄청난 뜻을 어머니 알고 계셨어요? 이 말이 갖고 있는 엄청난 뜻은 뭐냐면요. 지금 보는 통합사회 한국사는 진도가 싹 다 끝내는데 고1, 2, 3 몇 년 걸리는 거죠? 네, 고등학교 1학년 1년이에요. 지금 보는 고1 1년 동안 요 두 과목은 진도가 전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2학년 때 통합사회 있나요? 없어요. 한국사 없어요. 고3 때 통합사회 한국사 있어요? 없어요, 어머니? 없어요. 어머, 그럼 2년 동안 안 해요? 네, 안 해요. 국영수는 3년 내내 하죠? 얘는 안 해요. 그러면 수능 보러 어떻게 가요? 제가 농담 아니라고 했죠, 어머니? 제주껏 안 까먹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2년을 잘 버텨요. 네, 버틴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보는 수능 보러 가야 돼요. 결론, 얘네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나간 이 진도가 고등학교 1학년 내신 성적을 좌우해서 수시를 이걸로 가늠할 뿐만 아니라 지금 보는 수능 진도 그대로예요. 결국 아이들은요. 고1 때 끝난 통합사회가 그냥 고3 수능 진도인 거예요, 어머니. 그렇다면 이제 어머니 교육 전문가 아니셔도 대답 바로 나오죠. 지금 보는 통합사회 한국사를 해야 되는 마지막 기회, 꼭 해야 되는 방학은 언제 방학일까요, 어머니? 네, 지금 보는 중3 겨울방학이죠. 사실은 여름방학이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 왜요? 한 바퀴 돌려서 애들 못 알아들어요. 근데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한 바퀴 돌리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는 좀 잘해요. 우리 아이는 열심히 해요. 선생님, 우리 아이는 안 하지만 하게 만들 거예요. 저도 같이 만들게요.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기회는 이 겨울방학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 너무 편해졌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강조 안 해도 어머님이 아시니까.
제가 다른 과목이랑 경쟁하지 않는단 말이 그 말이에요. 이거는 3년 내내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어요. 간혹 어머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선생님, 그래도 이거 암기 과목인데 일단 학교를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학교 진도 따라가면서 그때그때 학교 앞에 있는 학원에서 내신 준비를 하는 게 빠르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머니, 그게 그렇게 해서 외워질 정도였으면요. 대치동에 수학 평균보다 통합사회 평균이 더 낮은 고등학교가 이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어머니가 뭘 상상하시든 우리의 신인류는 암기 과목에 겁나 취약해요. 그리고 우리의 신인류는요. 어찌나 태생이 이과인 애들이 많은지 문과 과목을 경기를 일으켜요. 너무 신기해요, 어머니. 근데 문제는 이거 안 하고 대학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없어요. 어머니, 지금 보는 고1 내신 필수, 고3 수능 필수, 여기에 딱 붙는 말이 뭐죠? 이제는 문과, 이과, 예체능 할 거 없이 전부 다 통합사회, 통합과학 안 하고는 대학 가는 방법이 없어요. 이걸로 내신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어머니가 여기서 꼭 짚으셔야 되는 엄청 중요한 요점이 하나 있죠.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해 드릴게요. 고등학교 1학년 내신 몇 등급이죠? 5등급이에요. 그죠? 어머니 이미 5등급으로 올해 고1 애들이 돌아간 거 아시죠? 자, 우리가 예상했던 문제가 고스란히 나오고 있죠. 그게 뭐예요? 변별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변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파행적인 학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볼 땐 겁나 머리 좋은 학교예요. 실제로 이미 일부 소수 고등학교가요. 중간고사 시험을 안 봐요. 통합사회 한국사를. 기말고사만 봐요. 어머, 왜요? 이걸 나눠가지고 보니까 강남에 있는 애들이 다 열심히 하는 거예요. 통합사회 반주원이 막 겨울방학 때 1200명씩 가르쳐서 막 내놓고 있는 거예요. 여름방학까지 합하면 2000명이에요, 어머니. 걔네들이 전부 다 통산 상태에서 너무 잘하죠. 변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냐면 중간고사는 수행평가만 왕창 봐요. 그 다음에 기말고사 범위가 넓어졌잖아요. 범위가 많아지면 애들이 흔들려요. 그렇게라도 흔드는 수밖에 없죠. 안 그러면 안 나눠지니까 급관이. 그래서 결론은요. 물론 많은 학교가 시험을 봐요. 하지만 정말 극단적으로 안 보는 학교도 생겼어요. 여기서 짚어야 되는 첫 번째가 뭐냐? 등급은 5등급. 하지만 이제는 1등급이 아니면 사실상은 스카이 대학은 멀어진다고 봐야 되는 처절한 상황이 된 거 맞고요. 그 다음 방금 말씀드린 요점, 수행평가 비중이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제가 좀 이따 표로 확인시켜 드릴 텐데요. 그래도 국영수는 그나마 좀 나아요. 근데 얘네가 원래는요. 국영수 수행평가 비중이 20% 요 정도였거든요. 올해 각급 고등학교가 국영수 수행평가 비중까지 40%씩 늘어났어요. 저 방금 들어오기 직전에 여기 있던 우리 예쁜 국어 선생님 있죠? 들어오시기 전에 저랑 여기서 질문하셨거든요. 뭐 물어보셨냐면 국어 지문에 나왔는데 유형원이랑 정약용의 차이 물어보고 가셨어요. 이제는요. 국어 지문도 죄송하지만 통사한국사 없지는 어려워요, 어머니. 그런데 문제 그게 통사한국사는 더 심해요. 수행평가 비중이 심한 학교 50%예요. 결론은 뭐냐면 이거 전부 글을 쓰고 그리고 발표하고 토론해야 되죠. 어머님도 알고 계시지만 일단 머리에 들어가서 내 걸로 체득화가 돼야 그 다음에 글쓰기 가능하고 토론 가능해요. 당장 달달달달 외웠다. 그것만 가지고는 수행평가 점수가 일단 안 나와요, 어머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거 학교 내신만 5등급이에요. 어머니 이거 수능 과목이죠? 제가 너무 좋아 죽겠다고 했잖아요. 수능은 몇 등급이에요? 어머니 자녀 29년에 수학능력 평가 볼 때 수능은 여전히 9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수능에서 1등급은요, 어머니 죄송한데 10%가 아니고요. 그건 내신 5등급. 수능에서 1등급은 전국에 있는 재수생, 삼수생, 육수생, 장수생 다 합해가지고 걔네 중에 4%예요. 그런데 이 4%가 문과, 이과, 예체능 다 합해서 4%예요. 그게 1등급이에요. 지금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은요. 그래도 이과 애들은 과탐 선택해요. 그래도 문과 애들은 사탐 선택하죠. 지네끼리의 경쟁이에요. 그러니까 이과 애들은 나 암기 못해. 나는 한국사는 약간 추상적인 신화 아니야? 그래도 괜찮았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보는 애들은 안 그래요. 지금 얘네들은 문과, 이과, 예체능 합쳐서 4%이기 때문에 특히 이 중에 이과인데 남학생 어머님들은 제발 좀 일찍 시작해 주세요. 얘네들은요, 어머니 DNA 안에 사탐 유전인자가 없어요. 그걸 제가 다시 새겨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되게 힘들어요, 어머니.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이라도 일찍. 자, 그렇다면 이제 웬만한 배경 지식은 어머님들이 쫙 다 갖추셨어요. 그 상태에서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한국사 얘기를 드릴게요. 이미 다 보셨기 때문에 이제 뭐 복습이죠, 우리는. 자, 개정교육과정 5등급인 건 다 알고 계실 거고 어머니 1등급이 10%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안에 못 들어가면 사태는 심란하다더라.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통합사회 기준학점 8학점이죠. 지금 보는 한국사 6학점이에요. 요거는 1년 기준이에요. 어머니 1년. 그러니까 통합사회는 1학기 때 4학점, 2학기 때 4학점. 한국사는 1학기 3학점, 2학기 3학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요거 전부 다 고1 때 하고 나면 그 뒤에 다시 안 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어머, 통합사회는 상대평가네요. 수능에서도 상대평가예요. 그런데 어머니 요거는 제가 비밀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방금 제가 문과이과 예체능 모두 다 합해서 4% 안에 들어가야 수능 1등급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어머니 솔직히 이 말씀 들으시면서 예체능은 뭐하러 집어넣어 이러셨죠. 자, 이 중에 예체능 어머니도 계실 거예요. 공부 못해서 예체능 가는 시대는 애진역에 끝난 거 아시죠? 얘네는 다른 비범한 재능을 하나 더 타고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예체능은요. 거의 대부분 국영수 있죠? 그중에 수학을 안 봐요. 국어, 영어 둘 중에 하나 정도, 그리고 선택과목, 통합사회, 통합과학 중에 하나 정도. 그렇다면 대부분 예체능 애들은 뭘 선택하죠? 통합사회 선택해요, 어머니.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 보는 예체능 애들은 수학에 대한 부담감이 없네요. 과학에 대한 부담감도 없어요. 어차피 그거 내가 대학 갈 때 안 들어가요. 그럼 얘네는 전략적으로 뭐에다가 올인하죠? 왜? 통합사회예요. 어머니, 아까 말한 수능 1등급 4% 안에 죄송하지만 통합사회는 되게 똑똑한 서울에 있는 예체능 하는 애들이 부지기수로 들어가요. 어머니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과학고 영재고는 거꾸로예요. 저 고3 한국사도 제가 이 동네에서 제일 많아요. 그 한국사가 그 한국사잖아요. 파이널 강의할 때 보면 남학생들이 너무 많이 와요. 근데 딱 봐도 관상학적으로 겁나 똑똑하게 생겼어요. 얘는 뭐지? 정말로 파이널 할 때요. 이 교실 쓰거든요. 제가 절반 정도가 과거 애들이에요. 지금 수능 한 달 남았는데. 근데 의대 간대요. 근데 제가 너무 충격 먹은 게 흥선대 연구원 처음 들어봤대요. 그래서 제가 너 뭐냐? 그랬더니 걔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쌤 저는요. 과학중학교 과학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과중과고는 국사를 안 합니다. 안 해요. 어머니 실제로 이 부분까지 고려하시면 지금 보는 특히 이과 상위권 어머님들은 제발 이제 통합사회 한국사 없이는 걔가 원하는 대학교 못 가요, 어머니. 자, 그래서 일단 요거. 그 다음에 한국사는 제가 뒤에 말씀드릴 게 하나 더 있어요. 그때 가서 마저 얘기하고요. 요거는 제가 지금 더 보기 쉬운 이 버전으로 설명을 이미 드렸어요. 자, 내신 불변이에요, 어머니.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내신 여기 있는 학점 굉장히 중요한데 국어, 영어, 수학이랑 통합사회는 학점이 동일한 8학점이에요. 1년 기준으로. 그 다음에 간혹 어머님들이 한국사도 사탐 계열이니까 어머 그것도 통합에다 집어넣어야지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런데 와 너무 좋아요. 분리된 과목이에요. 그래서 어머니 두 개가 따로따로. 자, 그 다음에 어머 여기 있네. 네 있네요, 어머니. 이게 지금 2024년하고 5년 비교해 놓은 거거든요. 국영수 보세요, 어머니. 수행평가 비중 엄청나게 올라갔죠. 근데 문제는 통합사회 한국사는 원래도 높았는데 더 높아졌잖아요, 어머니. 거짓말 없어요. 여기 있는 ABCD는요. 강남 상부에서 어머님들이 서울대 제일 많이 보냈다고 외치는 그 학교들이에요. 실제로 수행평가 비중 너무 올라가서 이제는 배경 지식 없이는 글을 쓰고 토론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어머니. 이거 열심히 안 찍으셔도 돼요. 어머니 자녀 학교 배정받고 나면 1월에서 2월 사이에 그 학교 홈페이지에 이거 전부 다 게시돼요. 그러면 그 학교에 맞게 준비하시면 돼요. 때때로 정말 운이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지만 여기 60이라고 써있는 학교 있으세요, 강남에는. 자, 그 다음에 수행평가 비중 너무 높다더라. 이미 알고 계시는 거고 여러 명의 교사 그러니까 학원에서만큼은 한 명이 겹치는 부분까지 잘 처리해서 배경지식 만들자. 그 말씀도 다 드렸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할 얘기 다 했네. 예, 다 했어요. 이게 어머니 자녀가 배우게 되는 10개 단원이에요. 그런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이게 통합사회 1이죠. 이게 통합사회 2예요. 자, 이건 제가 조심스럽게 전망을 한번 해보는데요. 어차피 통합사회는 1년 배우는 거예요. 편의상 학기를 1학기, 2학기 나눠놓긴 했지만 어쨌든 1년 배우는 필수 과목이에요.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은요. 철저하게 이게 지켜졌어요. 어머 왜요? 교과서가 안 나왔거든요. 이 통합사회 2가 여름방학 전까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자, 제가 조심스럽게 전망하는 건요. 내년에는 어쩌면 이 단원이 좀 섞여 들어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은 솔직히 해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예년하고 내용은 똑같은데요. 단원 배열이 달라졌거든요. 되게 과학적으로 배열한 건 맞아요. 제가 봐도 이 배열이 맞아요. 왜냐면 제가 이거 변형되기 전에 수업할 때도 저 사실 이거 가르치고 나면 그 다음에 이거 가르쳤어요. 이유가 뭐냐면 연계되는 게 너무 커요. 그래서 이렇게 가르쳤는데 마침 변형이 돼서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여기 2학기 때 배우는 6, 7, 8단원 보이세요? 어머니 아까 제가 초기에 맨 처음 들어왔을 때 어머니 저 여름방학 때 고1 내신 3반 다 찼어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6, 7, 8단원 반이에요. 5주 동안 이것만 나가요. 아니 뜬금없이 여름방학에 이걸 왜 했니? 이게 지금 법과 인권이잖아요. 어머니 겁나 어려워요. 근데 지금 보는 요거 사회정의와 불평등이죠. 이게 맥킨타이어부터 존 롤스, 어머니 아시는 마이클 샌델까지 죄다 나와요. 근데 노직, 마이클 왈저, 찰스 테일러 단체 출연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8단원 얘가 문제예요. 요거 제가 지금 여름방학 때 이거 3반 했죠. 8월 달에 이것만 하는 반을 하나 또 열었어요. 근데 또 다 찼어요. 저 지금 10월 달에 이것만 하는 반 한 번 또 열어요. 이게 뭐죠? 전국에 있는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다는 전설의 경제단원이에요, 어머니. 이 경제는요, 어머니가 생각하시는 그 무엇보다도 난해해졌어요. 그냥 단적인 예만 들게요. 어머니 학교 다닐 때 배우신 것 중에 기회비용 있죠. 우리 기회비용 어떻게 배웠죠? 내가 뭔가 하나를 선택해서 소비하면서 포기하는 것의 가치 중에 대안이 여러 개라면 제일 큰 거 하나, 기회비용 이렇게 배웠죠? 우리 애들은 아니에요. 이건 기본이고요. 기회비용은 매몰 비용을 포함하지 않고 암묵적 비용이랑 명시적 비용을 더해야 돼요. 그걸 전부 다 계산해야 돼요, 어머니. 근데 얘네가 그걸 해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있는 경제 단어에서 제일 어려운 내용이냐? 죄송한데 아니에요. 어머니 아담 스미스 아까 보이지 않는 손 했죠? 미안한데 그게 끝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케인즈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케인즈가 끝이 아니고요. 아직 안 끝난 신자유주의 프리드리히 하이에크가 나와요. 그런데 그 앞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출현하고요. 이 뒤에 비교 우위와 절대 우위, 무역을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애들이 막 정신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애들을 붙잡고 국가가 뭘 가르치냐면 국민연금만으로는 안 되니까 네가 알아서 너의 생애 주기에 따른 금융을 설계해라. 이래가지고요. 펀드, 연금, 주식, 채권, 예금, 보험 얘네가 세트로 출연해서 얘들아 날 모르면 넌 빈곤하게 늙어야 돼. 이렇게 얘기해요. 무지하게 어려워요, 어머니. 그래서 결론이 뭐냐? 지금 보는 이 단원이 다 뒤에 있네요. 근데 어머니 아시죠? 2학기가 짧아요. 2학기는 짧은데 무거운 단원은 전부 뒤에 가 있는 거예요. 이러면 두 가지 문제. 첫 번째, 가르칠 시간이 없어요. 정말 잘 가르치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요. 두 번째, 그럼 우리 아이들은 내신은 문제가 없어요. 왜? 어쨌거나 학교 선생님이 가르친 거에서 내겠죠? 그러니까 상관없는데 이걸로 수능 봐야 돼요. 어머니, 정말로 자신 있으세요? 이거 진짜로 그 짧은 2학기 때 학교가 가르친 것만으로 어머니 정말 가능할까요? 그게 됐으면요. 제가 여름에 이거 3반 열고 8월에 또 열고 9, 10월에 또 여는데 이게 전부 다 찰 수가 없어요. 어머니 이건요. 지금 제발 시켜주세요. 제가 늘 하는 제일 큰 고민이 뭔지 아세요? 안 와도 되는 놈은 와서 전부 다 앉아있어요. 빵긋빵긋 웃으면서. 선생님 저 또 하러 왔어요. 이렇게. 꼭 와야 되는 애들은 안 와요. 어머니 걔는 영원히 제가 만날 수가 없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고3 때 되면 걔가 와서 흐느끼는 거예요. 흥선대 연구는 처음 봐요. 이렇게 해요. 어머니. 흥선대 연구는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래서 결론 요거까지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거는 2차 설명회 때 설명드릴게요. 어머 너 설명회가 1차 2차로 나뉘니? 예, 저 설명회 미타마건 거에 참 많이 나와요. 왜냐면 주력 강사잖아요. 그죠? 근데 당연해요. 학원은 기업이잖아요, 어머니. 이윤을 추구하는 강사를 앞에다가 소개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저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는 2차 때. 그래서 제 설명회는 사실은 1차, 2차, 3차가 있고요. 지난 겨울에는 마감이 너무 빨리 돼가지고 제가 안 했는데 저 원래 토크 콘서트도 해요, 혼자. 그게 뭐야? 3시간 반 동안 저 혼자예요. 그래갖고 제가요, 수행평가 이런 거 나와요, 어머니. 어머니 너무 괴로우시죠? 이럴 땐 이렇게, 이거예요. 심지어 그거 할 때 제가 남학생 어머니의 수명이 여학생 어머니보다 5년 정도 짧답니다. 이런 것도 전부 다 알려드려요. 그래서 혼자 다 하는 3시간 반짜리 있거든요. 어머니 이거는 혹시라도 올해 제가 하게 되면 너무 일찍 마감 나면 기뻐서 올해는 꼭 할 거예요. 작년에는 너무 일찍 마감 났더니 학원에서 마감 됐는데 뭐하러 해요? 하지 마세요. 이래서 뽀뽀뽀뽀 못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준비한 거 아까워서 빨리 마감 나면 기뻐서 괜히 한 번 더 할 거예요. 참고로 얘기하는데 3시간 반 동안 어머님들 지겨우실 것 같죠? 어머니 한 명도 안 가세요. 진짜로.
120명 이렇게 찾는데요. 그 중에 딱 한 분, 우리 애가 제가 픽업을 안 하면 걸어가야 되는데 집이 동탄이래요. 그래서 그 어머니만 가셨어요. 그리고 그 외에는 전원 다 끝까지, 심지어 화장실도 안 갔어요. 그래갖고 제가 애들한테 어머니 칭찬 엄청 많이 했어요. 난 니네가 아니라 니네 엄마들을 가르치고 싶다. 3시간 반 동안 어떻게 화장실을 안 가시니 대박, 이렇게 칭찬해드렸는데 이건 그때 할게요. 자, 그래서 혹시 다음번에 제가 또 나오면 겁나 반가워해 주세요, 어머니.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이건 뭐 왜 그냥 쑥쑥 지나가요? 모르셔도 돼요. 다 통합사회 훌륭하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이제 저는 오늘 엄청 중요한 포인트 하나만요. 선생님, 솔직히 한국사는 그만 한국사인데 대한민국에서 살았는데 설마 그거 모를까요? 예, 제가 자신 있게 말하는데 몰라요. 어머니, 올해 제가 어머님한테 꼭 부탁드릴 게 하나 있는데요. 학교에 따지란 뜻이 아니고요. 알고는 계셔야 돼요. 학교에는 절대 따지시면 안 돼요. 중학교 3학년 끝나고 졸업할 때 얘네 중3 때 한국사 배우죠. 그 한국사 진도 어디까지 나갈 것 같으세요? 네? 당연히 현대사죠. 그것은 어머님들의 꿈속에서만 가능해요. 작년 겨울에 저희가 우리 반 애들 1000명 넘으니까 통계자료 되게 정확한 편이거든요. 표본 집단이 많잖아요. 자, 대략 80% 이상의 학교가요. 조선 후기까지만 끝내요. 개화기, 일제강점기, 현대사 하나도 안 해요. 지금 끄덕끄덕 하시는 어머니도 되게 많으시잖아요. 최소 둘째 가르쳐 보신 거예요. 아니면 설명을 가셨던지. 대부분의 중학교 과정이 원래 전근대사까지만 열심히 가르치게 구성이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선생님들이 성의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얘네는 개화기, 일제강점기, 현대사 하나도 못 배운 상태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 입학할 때까지 한 번도 못 들어보는 거예요. 저 8월 15일 광복절날 제가 일제강점기 특강 했거든요. 매년 해요. 근데 그 특강 이강실에서 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애들 데리고. 이 반 되게 크죠, 어머니? 이거 대치동에서 제일 큰 강의실이거든요. 한 자리도 안 빼고 다 찼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상담실 직원분들이 설명회 때보다 더 사람이 더 많이 와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반이 8월 15일 날 2개였어요, 어머니. 오전에 하나, 오후에 하나. 제가 좋아서 오는 게 아니고요. 한 번도 못한 게 나오니까 애들 전부 당황해서 오는 거예요. 어머니, 그게 지금 한국사 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 그런데 두 번째 이유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지금 안 알려드리면 나중에는 아셔도 힘드세요. 자, 이게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변형된 한국사예요. 단원이 몇 개죠? 6개예요. 근데 이게 지금 애들이 배우는 한국사예요. 단원이 몇 개죠? 4개예요. 그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아까 이 말한 거 기억나세요? 어머니, 한국사는요,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점수 딴다고 알고 계시죠? 안 돼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일단, 한국사는 내신이 수능보다 억만 배쯤 어려워요, 어머니.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선생님, 아니, 왜 내신이 수능보다 억만 배쯤 어렵습니까? 요거는 상대평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5개 등급을 나눠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보는 수능은 절대평가예요. 절대평가란 말이 나오면 어머니 막 안정감이 느껴지시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한국사 절대평가는 조금 특이해요. 아니, 영어도 절대평가인데 뭐가 특이합니까? 자, 특이한 거 보여드릴게요. 한국사 수능 문제 20개인데요. 아니, 내신도 아니고 왜 수능 얘기를 벌써 하니? 이유가 있어서요. 요거 1등급이 40점 이상이에요. 50점 만점. 문제는 20개. 그런데 2등급은 5점씩이에요. 자, 그러면 3등급이면 30점 이상이면 되죠? 어머, 100점 만점에 60점 아니니 그 정도는 우리 애가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어머니, 그 정도를 우리 아이는요, 못 받아요. 2020년 3월 달에 전국에 있는 고3 애들 싹 다 재수생까지 묶어가지고 시험을 본 거예요, 국가가. 그런데 지금 현재 3등급 이상인 애들이 23.2%예요. 심지어 문과 기준인데요. 이게 이과였으면 흥선도 연구 모르니까 더 난리 났겠죠. 그죠? 선생님, 아니 그렇다면 그게 왜 중요한데요? 자, 우리나라 한국사 절대평가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등급 받았죠. 9등급까지. 대학마다 달라요. 네? 예를 들어 어머니 자녀가 만약 고려대학교 의대다. 4등급 이상만 받으면 1등급이랑 똑같은 만점을 줘요. 끝내주죠, 어머니. 근데 우리 애가 만약 인하대학교 국어국문학과다. 그러면 3등급 이상 받아야 1등급이랑 똑같은 점수 줘요. 대학마다 만점 등급이 달라요, 한국사가. 너무 좋으시죠, 그래도. 와, 그럼 5등급 맞아도 1등급 점수가 나올 수 있습니까? 네. 근데 우리 애가 어느 대학 갈지 모르는데 그럼 아무 대학을 넣어도 다 1등급 점수 나오는 최저 등급은 뭡니까? 3등급이에요. 3등급만 넘기시잖아요. 무조건 1등급 만점 나와요. 끝내주죠, 어머니.
너무 좋은데? 근데 이게 뭐가 문제라는 거지, 반주원아? 자, 뭐가 문제인지 이제 알려드릴게요. 이때는요, 전근대사. 전체 4개 단원 25%죠? 그래서 수능 문제 20개 중에 전근대사가 몇 개였냐면 6개였어요. 그 다음에 근현대사가 몇 개였냐면 14개였어요. 아, 그게 왜? 이걸 다 버려도 돼요, 어머니. 그래도 3등급 이상 나오잖아요. 아싸! 저 이번에 10월 달에 한글날 특강하거든요. 저 아예 특강이 근현대사밖에 안 해요. 고3 파이널인데. 왜냐면 이거 빵점 맞아도 돼요, 걔네는. 개화기, 일제강점기, 현대사만 다 맞잖아요. 그럼 3등급 이상 나와요. 그럼 만점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애들은요, 빰빠라밤 6개 단원이네요. 어딘가 늘어났단 얘기죠. 어디가 늘어났죠, 어머니? 전근대사가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상하는 건 전근대사 문제가 최소 8개, 심하면 10개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예상해요. 그렇다면 이거 버리고 3등급 이상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어머니? 못 나와요. 그러니까 얘네는요, 고등학교 1학년 1년 동안 중간, 기말 4번 볼 거죠? 그때 내신 열심히 해야 돼요. 그거 잘해놔야 돼요. 그래야 고3 가서 한국사에 발목 안 잡혀요. 제가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릴게요. 선배 엄마가 애가 공부를 너무 잘해요. 저 그 엄마랑 얘기하면 막 고민이 다 해결돼요. 네, 어머니 축하드려요. 근데요, 대신 지금 고1 엄마랑 얘기하세요. 그 엄마랑 어머니만 제도가 같아요. 지금 고2, 고3 엄마랑 같이 얘기하시면요, 나중에 진짜 발등 찌으세요. 제도가 너무 달라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요. 우리 애들은 전근대사,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초기철기, 삼국, 발해, 통일신라, 고려, 조선이에요. 이거 포기하고는 진도 못 나가세요.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 아이들의 1학년 1학기 고등학교 중간고사 범위는 빰빠라밤 최소 조선 전기까지예요. 그걸 3, 4월 2달 동안 다 끝낼 수 있을까요? 제가 늘 하는 얘기인데요. 왕 이름만 성의 있게 불러도 시간이 다 지나가요, 어머니. 그래서요, 절대 제발 그거는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자, 설명회는 강사마다 성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저는 이렇게 수업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걸 해요. 이런 걸 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전체 정보 전달에 주력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 경우는 통합사회예요. 어머니, 이거는 굉장히 낯선 과목일 수도 있고요. 어머님들이 가지고 있는 암기 과목인데 이게 사실은 아이들의 발목을 잡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로 교육 정보를 설명하는데 주력을 해요. 저는 이런 수업을 합니다. 당연하지만 이 동네에서 1등을 이렇게 오랫동안 하고 있다는 건 지가 알아서 하겠죠, 잘.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남들이 하면 좋은 건 다 하고 있겠죠, 성적 체크도 할 거고 문자도 맨날 발송할 거고 다 하겠죠. 그건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어머님이 아실 거잖아요. 오늘 사실 오신 이유는 뭐예요? 그 강사가 어떤 패턴으로 뭐라고 말하는지, 그리고 뭘 어떻게 가르칠 건지, 우리 애랑 잘 맞을 건지, 사실 그 간도 보셔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오신 거예요, 어머니.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수업을 쭉 했어요. 오늘 저의 수강생은 어머님들이시잖아요. 저랑 어머님은 지금 시간이 얼마쯤 지났을까요? 시계 보지 마시고. 우리 50분 지났어요. 어머니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지겨우셨어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귀에 쏙쏙 안 들어오던가요? 어머니 귀에 막 딕션이 때려 박히죠, 그죠? 저는 설명의 전문 강사가 아니에요. 저의 전공은 뭐죠? 수업이에요. 설명을 이렇게 잘하면 수업은 얼마나 잘할까요? 거기다 또 심지어 열심히 해요, 어머니. 그죠? 그래서 제가 그거는 열심히 할게요. 저하고 어머님하고 하나만 약속을 하시면 돼요. 어머님은요, 등록을 좀 빠르게 해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래야 교재 권수가 나와요. 등록을 빠르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의하실 건 제발 시간 맞춰서 지각하지 않게 아이를 제자리에 데려다 주는 거, 거기까지는 어머니가 해주세요. 그럼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어머니가 가장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말, 나 안 해, 이 말이죠. 그 말 나오면 일단 대책이 없잖아요. 최소한 저하고 개강날 수업하고 돌아간 아이한테, 야, 너 싫다 그랬잖아. 통합사회 안 간다 그랬잖아. 엄마 왜 이래? 나 주소 온 자식이야? 왜 통합사회까지 시켜? 막 이랬잖아. 어떻게 환불할까? 이렇게 물었을 때 아이가, 엄마 좀 냅둬 봐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리고 2번째 주차가 됐을 때는, 엄마 나 3번째 주차 때 빨리 갈 거야. 절대 안 하지 않을 거야. 이 말이 나오게 하는 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 그래서 우리 서로의 역할을 나눴으면 해요. 자, 일단은 전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사실 들어올 땐 제가 좀 낯서셨죠. 한편으로는 되게 거대한 여자가 막 리본도 달고 들어오잖아요. 어머님들한테 예쁘게 보이려고 리본도 달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나갈 건데, 지금까지 제가 정해진 시간 안에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정보를 줬다 생각이 되시면 저도 받고 싶은 게 있어요. 박수를 쳐주시면 고이 나갈게요. 감사합니다.